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반떼 스포츠입니다.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죠. 아반떼 스포츠는 말 그대로 아반떼 스포츠 버전이고요. 기존의 그 아반떼 1.0L 가솔린의 터보 버전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, 단순히 터보 버전이기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멘트 많이 바뀌었어요. 예를 들면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리어 서스펜션이죠.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바뀌었습니다. 구조적으로 멀티링크는 세미토션 빔에 비해서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, 그거 사실 아시겠지만 서스펜션 세팅하기 나름이거든요. 지금 아반떼 스포츠의 멀티링크는 승차감보다는 이 핸들링 성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참고로 이 승차감은 아반떼보다 오히려 떨어져요. 제 취향으로는.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타면서 이렇게 보는 건 딱 중점적으로 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멀티링크 서스펜션이고요. 제가 2013년 6월에 현대 i30를 타고 유럽을 4,000km 정도 여행하다가 마지막에 여행 끝나고 뉴르부르크링에 2바퀴 돈 적이 있어요. 저 그때 좀 놀랐거든요. 참고로 유럽에서 팔리는 i30는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고요. 하여튼 그때 뉴르부르크링 들어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, 와, 그 연속 코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i30가 핸들링이 참 좋더군요. 그 롤 컨트롤도 되게 좋고. 그래서 같은 급세, 그리고 이게 더 최신차니까 이 아반떼 스포츠는 최소 그때 탔던 i30만큼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참고로 그때 탔던 i30는 1.4L 90마력의 1.4 디젤이라서 힘은 없었어요. 근데 핸들링이 참 좋았죠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가속력이죠.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버전의 경우에 가속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이 같은 엔진의 수동 변속기 사양의 프로시드 GT를 탄 적이 있어요. 기아 슬로바키아에서. 그때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차가 이 변속기나 엔진은 굉장히 매끄러웠어요. 근데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가속하면은 확 하고 좀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변속기는 다르지만 이 같은 엔진의 아반떼 스포츠는 가속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있었는데, 사실 그거는 이제 어저께 이미 타봤기 때문에 알죠. 참고로 이 아반떼 스포츠는 가속력이 소나타 2.0 터보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기대보다 좋죠. 예, 저는 그래도 소나타 2.0 터보보다 좀 느릴 줄 알았는데 거의 그 정도 비슷한 가속력이 나오니까 아반떼 스포츠의 이 가속력은 참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반떼 스포츠로 지금 코너를 돌면은 이 앞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잘 움직인다. 이 조향하는 대로.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겠습니다. 이 엔진이 출력도 좋고 엔진 소리도 다 괜찮은데 회전 실감도 좋고 좀 이렇게 킥다운이 좀 느린 감은 있어요.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를 했을 때 이 반응은 뭐 괜찮은 편이에요.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변속 충격은 조금 더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도 좀 약간 달라요. 예를 들면은 노멀 모드로 달렸을 때 만약에 요만큼 가속 페달을 요만큼만 밟는다라고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는 50km가 되기 전에 5단에 들어가거든요.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한 거의 70 이상까지 5단에 안 들어가요. 동일한 조건에서. 그러니까 거의 2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함정 같은 연속 코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돌았는데 알아서 좀 제어를 하네요. 근데 확실히 그 저쪽에 제가 자주 돌던 거기와 비교를 해서 여기에 오니까 마음 같아서는 좀 제어가 좀만 좀 덜 풀렸으면 좋겠다,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, 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. 이 와인딩 달린 지금 한 2바퀴 정도 달린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이 핸들링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다. 사실
요즘에 그 최근에 나온 현대차들 그 보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거든요. 근데 아반떼 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기대감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S1 노블2인데 높은 게 아니라서 코너 이렇게 연속으로 쫙 돌면은 좀 타이어는 조금 아쉽다, 그립이 좀 아쉽다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반떼 스포츠를 사면은 타이어를 먼저 교체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그런데 타이어 만약에 바꾸면 아마 코너링 특성? 돌아가는 특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네요. 여러모로 이게 단순히 엔진만 터보로 얹은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세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멀티링크도 좀 더 운동 성능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줬고,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 무난한데 이 감아 도는, 그러니까 손으로 돌릴 때 있잖아요. 돌릴 때 좀 이 감촉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핸들 완전히, 그러니까 손 바꾸지 않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괜찮은 편인데, 뭐 주정차 할 때처럼 이렇게 막 바꿔주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.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뭔가 손에 짝짝 감기진 않아요. 지금 와인딩 달릴 때는 뭐 괜찮지만, 보시는 것처럼 아반떼 스포츠는 아반떼와 거의 같죠. 근데 앞쪽에 좀 차이는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 앞에 이 그릴의 경우 이 터보 전용 그릴이거든요. 그리고 요 앞 귀탱이에 작게 빨간색 터보라고 붙어 있죠. 그리고 이 헤드램프도 디자인이 좀 약간 다릅니다.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아반떼와 사실 구분이 거의 안 가요, 앞쪽에서 보면. 근데 차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얼핏 보면 딱 눈에 띌 정도로 좀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. 앞쪽에 비해 뒤는 차이가 많이 나죠. 앞은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볼 거예요, 이 차가 아반떼 스포츠인 걸. 근데 뒤는 누가 봐도 차이가 알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뒤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디퓨저랑 이 스포일러예요. 특히 이 디퓨저의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급의 뭐 스포츠 버전에는 디퓨저 좀 어설프게 좀 흉내만 낸 게 그동안 많았는데, 이 아반떼 스포츠는 뭔가 좀 더 본격적이죠. 그리고 머플러는 트윈인데 이렇게 한쪽에 모으는 것보다 좀 양쪽으로 하나씩 뽑았으면 더 멋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그리고 이쪽에 스포트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아반떼 스포츠는 이 스포일러가 꽤 높아요. 예. 그래서 이 약간 올라온 스포일러 때문에 운전할 때 후방 시야가 약간 좀 하단 쪽이 가리긴 합니다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이고요. 사이즈는 둘둘의 40/18입니다. 요 사이즈가 이 아반떼 스포츠 차급 이 급 사이즈와 엔진 출력에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. 이 알로이는 18인치가 다 기본인데 보통 이렇게 스포츠 버전에는 좀 이렇게 스포크가 좀 몇 개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차 사이즈나 뭐 알로이 휠 사이즈 다 맞는데 이 한국타 S1 노블2는 지금 트레드가 500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저형 OEM 치고는 뭐 괜찮긴 하지만 아반떼 스포츠에 어울릴 만큼 그립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아반떼 스포츠의 이 빨간색 시트는 색상이 조금 좀 낯설어서 그렇지 이 시트 자체의 기능성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어제 오늘 정확히는 운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운전 시간이 많이 길었거든요. 차가 많이 밀려서 그랬는데 이 시트가 좋다는 것을 좀 되게 여러 번 느꼈어요. 아까 와인딩 달릴 때도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, 그러니까 코너를 좀 세게 돌아도 이렇게 이 시트 안에서 몸이 흐트러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방석 부분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좀 짧은 감이 있긴 한데 시트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등받이에는 스포트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. 그리고 이 페달은 성격에 맞게 알로이가 적용이 되는데 가속 페달이 가스식이 아닌 오르간 타입이 아닌 건 좀 아쉽죠. 스티어링 휠도 일반 아반떼와 다릅니다. 일단 형상 자체가 D컷이고 약간 좀
어설픈 좀 D컷이긴 한데 D컷이고, 그리고 이 표면에 이 펀칭도 돼 있죠. 이 표면에 만져보면 좀 뭔가 좀 미끄러울 것 같은데 막상 또 달리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근데 주정차 할 때 이렇게 돌릴 때 뭔가 좀 손에 좀 잘 안 잡히는 좀 그런 감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됐고, 이 스포크 하단에 여기 이 플라스틱 경우에도 이게 플라스틱이 좀 고급스러워요. 이 플라스틱이랑 이 도어 캐치 플라스틱이랑 동일한 재질 같습니다. 그리고 실내는 이쪽 이 대시보드 쫙 가로지르게 카본 파이버 룩이죠. 카본 파이버는 아니고 카본 파이버 룩으로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. 실내의 변화는 이 정도이고, 계기판도 다르죠. 계기판 같은 경우 이제 시동을 끄면 이렇게 타코미터와 RPM, 속도계 바늘이 0을 바라보고 있죠. 204마력의 이 1.6T 터보는 뭐 벨로스테도 쓰이고 프로시드 GT도 쓰이고, 그리고 소나타 터보 1.6 터보에도 쓰입니다. 물론 소나타 1.6 터보는 출력이 낮죠. 180마력으로 약간 출력이 낮은 버전이고요. 그리고 이 엔진의 최대 토크는 27.0kgm인데 최대 토크가 180마력의 소나타 1.6 터보보다 조금 나중에 터지는 면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식 리프트는 아닙니다. 이 차는 제가 받았을 때 6,000km가 조금 넘었었고, 차 상태가 완전히 뭐 100%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. 한 뭐 90%? 왜냐하면은 지금 정차 시에 진동이 좀 약간 있어요. 이 운전대나 시트로 진동이 약간 있습니다. 일상 용도로 다니기에 저속 토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제가 아까 그 와인딩 달릴 때 좀 나중에 부스트가 좀 나중에 찬다, 소나타에 비해서 180마력 버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, 이렇게 일상 용도로 타기에는 뭐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지금 에코 모드고, 에코 모드는 반응이 좀 둔하거든요.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렇게 뭐 저속 구간에서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그리고 소음은 아무래도 방음이 그렇게 완전 잘 된 것 같진 않아요. 차의 성격에 맞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한 느낌입니다. 지금 제가 속도가 30km, 40km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 타이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에요. 하체는 뭐 간단히 말해서 아반떼보다는 단단하죠. 정확하게 말하면 단단하기보다는 그 쇼업서버 또는 스프링 그 상하의 움직임이 적어요. 그 차이가 저는 소나타 2.0과 소나타 2.0 터보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혹은 좀 더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는 그 상하의 그 다운식 움직임은 적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댐핑이 되게 딱딱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최소한의, 제 기준으로 최소한의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제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그 아반떼가 더 낫다고 봐요, 오히려. 근데 이 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뭐 데일리카로 쓰기에 불편할 정도로 힘드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매일매일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기본적인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긴 내리막 코너의 경우 제가 지금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아이오닉보다 나아요. 최근에 탄 현대차 중에 아이오닉과 니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나아요. 얘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. 얘는 아반떼 스포츠니까. 그러니까 현대가 작년부터 되게 좋아진 그런 이 코너링 성능이나 좌우 제어하는 기술 이런 게 이 아반떼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구현이 됐다?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저 방금 제가 지나온 그 내리막 코너의 내리막 그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, 이게 딱 속도라 진짜 너무 많이 내지 않은 이상은, 너무 많이 내서 진입을 하지 않은 이상은 딱 그 차선에 맞춰서 또는 이 조향하는 거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돌더라고요. 물론 마지막에는
속도가 더 높아서 밖으로 밀려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거기서 조금 더 트니까 더 안으로 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선에 좀 물리긴 했어요. 물리긴 했지만 나가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아까 와인딩과 지금 내리막 코너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반떼 스포츠의 이 코너링 성능, 그리고 코너링 성능도 괜찮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코너를 감아 돌아가는 이 재미가 꽤 있다고 봐요. 다른 때보다 속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. 죽이네요. 다른 아반떼도 이랬으면 좋겠네요. 지금은 아까보다 좀 더 속도가 더 높았고 더 이쪽으로 더 G가 많이 걸렸는데 그 상태에서 전자장비가 좀 개입할 때는 약간 좀 소음이 있긴 하네요. 드르륵 하고. 그런데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. 어제 올렸던 가속 영상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속력은 뭐 탁월해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이 차 1.6L는 100이량, 그리고 또는 이 출력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이상 정도 되는 동력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아반떼 스포트라는 차의 성격과 차체 사이즈에 딱 맞는 출력 같아요. 물론 아까처럼 그 와인딩을 계속 막 달리고 그럴 때는 좀 힘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, 뭐 그런 바람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저 프로시드 GT가 생각보다 좀 체감 가속력이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아반떼 스포츠의 가속력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아반떼 스포츠의 최고 속도는 계기판 기준으로 215에서 제한이 됩니다. 그러니까 215에서 더 안 나가더라고요. 사실 계속 밟고 있으면 216 이렇게 되긴 하는데 실제로 215에서 봐야죠. 215였을 때 내비게이션 속도 또는 핸드폰으로 속도 보면은 한 209k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 차가 미국 시장에도 팔릴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시장 보통 210에서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. 그거에 맞춘 것 같아요. 210. 참고로 속도 제한 215가 되는 시점에서도 힘이 있어요. 그 나가는 기세를 보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여력이 있습니다. 참고로 같은 엔진의 그러니까 유럽에서 파는 프로시드 GT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230km거든요.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도 최소 그거와 비슷한 최고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급가속 할 때 제가 이 변속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급가속 할 때 이제 회전수를 계속 높게 쓰잖아요. 그럴 때 뭐라 그럴까, 이건 순정의 느낌인데 동력 손실이 되게 적다, 아주 꽉 짜내서 돌아간다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존의 자동 변속기보다는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아반떼 스포츠는 생각보다 또 연비도 좀 괜찮아요. 크루즈 컨트롤로 정속 주행해서 90km로 맞추고 달리면 94 이렇게 맞추고 달리면 한 18, 19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. 110에서는 한 15 이 정도. 그러니까 의외로 의외로 잘 나오는 것 같고, 그리고 체감 연비도 괜찮아요. 체감 연비는 말 그대로 그냥 심증만 있는 거죠. 예. 제가 평소에 달리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게이지 떨어진 걸로 대충 판단을 하는데 체감 연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반떼 스포츠는 아무래도 고객층이 좀 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물론 이런 차도 연비가 중요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비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브레이크도 좋아요. 브레이크도 제가 아반떼 가솔린 1.6 가솔린 브레이크가 좋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아반떼 스포츠는 딱 그만큼 좋아요. 그 이상 좋진 않고요. 딱 그만큼 돼요. 사실 아반떼 스포츠만 해도, 아반떼 가솔린만 해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은 건데 딱 그 정도 됩니다. 거의 최고 속도에서 2번 연속
급제동해도 두 번째에서도 페이드가 안 나고, 그리고 급제동 할 때 앞이 그렇게 많이 수그러지는 느낌도 없고, 거기다가 좌우 밸런스도 되게 좋고, 여러 가지로 아주 달리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성능 이런 건 다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칭찬만 했잖아요. 이 단점이 없지 않죠. 당연히 단점이 없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. 단점이 있죠. 이 차는 아반떼 스포츠 다 좋은데 저기 소리가 안 좋아요. 무슨 소리냐면 뭐 엔진 소리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잡소리가 있어요. 잡소리가 대표적인 잡소리가 저 지금 뒤에서 지금은 안 들려요. 이게 간헐적으로 났다 안 났다 하는데 저게 아마 저 뒷유리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 뒷유리에서 따닥따닥따닥 하는 좀 소리가 있어요.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옆유리에서 또 약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어저께 올린 그 가속 동영상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좀 소리가 나잖아요. 그게 아마 이 소리일 거예요. 이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걸 거예요. 그러니까 고속으로 좀 높은 속도로 달리면은 이 옆유리 쪽에서 좀 소리가 좀 납니다. 거기다가 이 운전대와 브레이크를 조작을 할 때에도 소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감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저속이나 정차 시에만 나는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칠을 좀 안 한 것 같이 그런 소리가 나요. 이거 기름칠하면 소리 안 나겠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그렇죠. 이 브레이크도 지금은 안 나는데 이 정차할 때나 그럴 때 좀 소리가 좀 납니다. 이게 운전대와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거슬릴 수 있죠. 원래 잡소리라는 게 볼륨이 작아도 잘 들리잖아요. 1박 2일 동안 탔는데요. 정리를 해보면은 간만에 현대에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가 나온 것 같아요. 이제 제네시스 쿠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반떼 스포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좀 매력적인 게 많아요. 그리고 요즘 신차들과는 달리 이 아반떼 스포츠는 기본형 트림이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. 이 차의 기본형 트림은 이제 수동인데 가격이 2,000만 원이 안 돼요. 1930인가 40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요즘 저도 역시 편의 장비를 되게 좋아해서 깡통 차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이 차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깡통 차가 더 낫겠다 이 차는. 왜냐면은 일단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이 7단 DCT도 좋지만 듀얼 클러치도 좋지만 차의 뭐 여러 가지 성격, 코너 도는 성능, 뭐 가속력 이런 걸 보면은 이 수동이면 더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. 제가 수동 신봉자는 아니에요. 저는 원래 자동 좋아하거든요. 자동 좋아하는데 이 차는 수동이면 더 재밌겠다. 물론 이제 수동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데일리카로 쓰기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여러 면에서 보면은 다른 신차와 달리 아반떼는 풀옵션보다는 이 차가 지금 풀옵션이거든요. 풀옵션보다는 기본형 트림, 수동 변속기 있는 기본형 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기본형 트림을 사서 원메이크 레이스에 나가도 되고 원메이크 레이스 나가는 목적으로 이 수동 사양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아반떼 스포츠는 여러 면에서 되게 끌리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. 간만에 재밌는 차가 나왔습니다. 이로써 아반떼 스포츠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.